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랜만에 카메라 리뷰를 합니다. 제가 카메라 리뷰를 한 지가 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작년이 아니고 제가 이 파나소닉 S5 리뷰를 했었는데 지금도 가끔 저한테 댓글을 남겨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나소닉 협찬으로 제가 S5 Mark2 요거를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썼던 여러 카메라 브랜드 중에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파나소닉의 느낌을 가지고 한번 어떤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면서 한 달 넘게 지금 써보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제품을 협찬해주신 파나소닉 코리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카메라 리뷰를 여러분들이 뭐 많이 봐서 알겠지만은 이 카메라가 나온 지는 상당히 기간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카메라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뭐 소니를 쓰겠다, 캐논을 쓰겠다, 혹은 최근에 되게 잘 나가고 있는 오스모 포켓 3를 쓰겠다, 나 그냥 핸드폰으로 할래, 이런 분들이 많고, 더군다나 요즘은 인공지능도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는 한 대 정도는 취미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왜 파나소닉을 골라야 하는가? 사실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파나소닉이라는 카메라를 써본 사람들은 계속 찾지만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은 왠지 사기가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죠. 왜냐? 유튜브에서는 대부분 소니와 캐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파나소닉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어렵다, 조금 전문가 카메라가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제가 써보면서 메뉴도 상당히 좀 복잡한 것도 많았는데, 좋게 말하면 메뉴가 풍부해서 좋았다, 단점으로 말하면 너무나 메뉴가 많아서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조차도 메뉴를 보면서 이거 뭐하는 기능이야 라고 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 없이도 근데 쓰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은 시네마 카메라라서 무게와 부피들이 조금 무겁다 보니까 브이로그를 한다거나 어디 가져갈 때 조금 부담되는 부분도 있었고, 특히나 짐벌에다가 올려서 찍을 때는 그 카메라 세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S5 Mark2 같은 경우에는 짐벌의 기본 렌즈만 해도 어느 정도 짐벌 밸런스 잡기도 쉬웠고,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 컴팩트해서, 물론 뭐 오스모 포켓 3보단 무거워요. 근데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그립감도 상당히 좋았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데일리로 캐주얼하게 갖고 다니면서 찍기에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써보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다른 카메라를 쓰다가 오랜만에 파나소닉을 쓰니까 이 색감이 색감 정말 좋아요. 진짜 그냥 딱 처음 키자마자 느낌이 야, 실제하고 똑같은데 라고 느낌을 받았는데,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찍어서 보여주는데 색 되게 잘 만졌네요 라고 하는데요, 색을 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원본으로 그대로 찍었습니다. 제가 그 1일에 1영상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빨리빨리 매일매일 올려야 되는데, 이 편집을 할 때 색 보정도 하고 막 맞추고 밸런스 조합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파나소닉으로 찍을 때는 그냥 찍은 거 가지고 와서 메모리 꼽아갖고 편집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바로 실시간 럿을 입혀가지고 촬영할 수 있었는데, 어떤 기능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럿을 넣는 방법은 SD카드에다가 럿들을 준비를 한 다음에 저기서 메뉴를 눌러서 로드를 눌러서 카드 수로 눌러가지고 선택을 해주면은 덮어쓰기가 되겠죠. 네, 가지고 오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한번 써볼까요? 자. 파나소닉 S5 Mark2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럿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로그 촬영을 한 다음에 컴퓨터에 가져와서 럿을 입히는데, 그거를 바로 그냥 카메라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럿을 입히는 게 바로 이 S5 Mark2 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메뉴를 눌러보면은 첫 번째 메뉴에서 노출 모드 내려가면은 사진 스타일이 있어요. 지금은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표준을 누르게 되면은 선명,
내추럴, 그리고 클래식 네오가 있고요. 플래시 있습니다. 풍경 모드, 인물 모드, 모노크롬. 이거 색깔 예쁘네요. 자, 그리고 L 모노크롬이 있고 모노크롬 D도 있는데 모노크롬 S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시넬라이크 D2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V2하고 명도를 보면 약간 콘트라스트가 V2가 좀 진하죠. 실시간 러시라고 있는데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적용을 눌렀어요. 자, 그럼 지금 실시간 러스로 이게 녹화가 되거든요. 자, 녹음을 누르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녹음이 되는 거고요. 다른 거를 하겠다. 이렇게 선택이 있고요. 여기서 어그레시브를 넣었을 때는 이런 느낌. 블리치 바이패스를 하면은 이렇게 있고, 자, 오프를 넣고 또 온이 되고요. 그래서 메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한 10가지 정도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에 럿을 여기다가 10개를 넣고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면서 그 분위기에 맞는 거를 바로 실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지고 왔을 때 굳이 우리가 편집을 또 해가지고 색보정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여기서 입힐 수가 있어서 이런 거는 초보자분들도 좀 컬러감 있게 영상 촬영을 찍고 만지고 싶다, 그런 거는 정말 잘 세팅이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기능이 핵심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AF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6K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뭐 발연기라도 하나 해볼까? 금수와 다를 게 없는데? 환영합니다. 내가 묻겠다는 거야. 자, 레드필 연기로 34페이지 한번 해볼까? 내일 점심으로 해장국을 먹는다는 것은 금수와 다르게 뭐가 있지? 내가 묻겠다는 거야. 방금 딱 대답할 뻔한 거 알지? 묻는 게 너무 진심 같았어. 좋았어. 감지에서 온, 피사체 감지, 페이스 투 애니멀 휴먼. 자, 눈 초점, 그리고 AF 설정 동영상, 초점 리미터도 온을 한번 눌러보고요. 연속 AF. 자, AF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AF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앞에 한번 보여줬다가, 앞으로 보여줬다가, 포커스 또 나갔다가, 자, 앞으로 나왔다가 보였다가. 지금 AF는 잘 잡히고 있고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AF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해보면은 실제로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파나소닉 제품들을 써보면서 가장 우수한 AF를 가졌고, 위상차 AF가 적용돼서 그런지 이 자체적으로 그냥 AF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앞뒤로 하거나 뭐 좌우로 할 때 그 포커스를 조절할 때 엄지 버튼으로 이걸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얼굴 같은 경우도 인물 트래킹이 됩니다. 그래서 인물 트래킹 걸어두면은 그래서 포커스가 조금 느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부정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진짜 한 달 내내 지금 파나소닉으로만 되게 열심히 찍었는데 AF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에 제가 갖고 있는 PD무비라는 그 오토포커스를 잡는 라이다 센서 그 하드웨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파나소닉에다가 물리니까 거의 뭐 포커스 가지고는 고민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PD무비라고 이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AF를 맞춰주는 게 있는데 요거의 장점과 단점은 AF가 미친듯이 잘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AF가 이건 뭐 그냥 뭐랄까 저희 자동차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라이다 센서가 있어갖고 서로 이렇게 막 속도 같은 거라든가 앞차와의 거리 간격 유지하고 이런 게 있는데 DJI에서 옛날에 그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짐벌 활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그러한 기계들이 좀 여러 개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한번 써보고 싶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시네렌즈가 있어갖고 그거를 또 장착해서 써봤거든요.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그냥 파나소닉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뭐 소니랑 캐논 이런 건 그냥 발라버릴 수 있을 만큼 너무 실시간으로 빨리 되는데, 제가 지난 PD무비 그 영상 찍은 게 이 파나소닉 카메라 갖고 찍은 거거든요. S5 마크 2로 찍었는데 진짜 그 영상 한번 보시면은 와, AF 미쳤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써보면 알겠지만은 써본 사람으로서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6K 같은 경우에 화질이 미쳤습니다. 보통 오버샘플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6K로 한 다음에 4K로 줄여가지고 보여주는 게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이제 8K, 8K를 지원을 해요. 근데 용량이 엄청나게 먹고 또 무겁습니다. 그래서 고화질로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하면은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프록시 돌려갖고 막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은 데이터가 또 엄청나게 쌓여요.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8K가 지원되는 카메라가 별로 없죠. 후지 카메라 같은 경우도 6K는 지원은 한다고 하지만 또 바디가 크롭 바디잖아요. 근데 이거는 풀프레임 바디잖아요. 풀프레임 바디에다가 이렇게 또 6K까지 딱 해갖고 하면은 진짜 화질이나 이 선회도가 마치 그 찔릴 것 같은 정말 그 날카로운 선회도 쓰면서 보면서 기가 막힌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데이터 용량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확실하게 그 압축률이 좋기 때문에 용량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화질도 챙길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자, 하나는 파나소닉이고요, 하나는 캐논입니다. 똑같이 23mm로 지금 맞춰놓고 있는데, 어이구 보자, 좀만 더 올려보자. 이 정도면은 얼추 맞겠죠. 지금 AF도 테스트를 한번 같이 해볼 건데, 한쪽은 8K고요, 한쪽은 6K인데 화질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게 용량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하나는 몇 메가고 하나는 몇 메가인지 맞춰볼까요? 너무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크롭을 쭉 당겨봐가지고 화질 차이도 있지만 용량 차이가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용량 차이가 몇 배가 될까요? AF 샥 헷. 자, 그리고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장점인데요. 디자인, 카메라 디자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솔직히 얘기할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카메라 디자인은 빨간 레드톤에 뭐 블랙, 이것이 이제 그 상징적인 컬러이긴 한데, 제가 이제 S1H도 써보고 S1도 써보고 S5도 써보고 다 이제 마지막 써본 게 지금 S5 마크 2인데,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뭐 괜찮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그냥 이거는 그냥 무조건 질린 게 풀 HDMI. 요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선택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 플래그십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옵션들은 시네마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카메라들은 마이크로 HDMI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브 중계를 한다거나 어디서 영상을 이렇게 보여줄 때 맨날 케이블이 꺾여가지고 이게 부러지거나 불안한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풀 HD를 꼽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끼고 딱 이렇게 찍고 이러면은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고 너무 안정적이고, 심적으로도 HDMI 케이블 이거 부러져 봤자 바로 구할 수 있지. 어디 가서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신경을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직관적인 디자인이에요. 봤을 때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버튼을 눌러야겠다라는 게 있는데, 단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손이 여기 약간 두꺼워요. 그래서 찍다 보면은 요게 이제 눌러가지고 엄지로 돌릴 때도 괜찮고 뭐 포커스 괜찮은데, 이게 살짝 걸려가지고 편하다고 해야 될까? 조작할 땐 편한데 촬영하다가 건드리는 경우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빼고는 뭐 디자인이나 버튼 질감이라든가 뭐 작동되는 이런 부분들, 끽끽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단단하게 잘 만들어졌고 디자인도 괜찮다. 자,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배터리 시간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지금 추가 배터리를 쓰질 않았거든요.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 쓰고 있는데, 현장 나가서 배터리가 모자른다? 그러면 대부분 저는 이제 보통 V마운트라든가 보조 배터리 큰 거를 쓰는데, 저는 요거 그냥 충전 중에도 촬영이 되다 보니까 USB-C 그냥 꼽아갖고 뭐 주머니에 넣거나 핸들에 달린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꼽으면은 굳이 추가 배터리를 쓰지 않아도 웬만한 시간들은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디에 비해서 발열은 진짜 없어요. 이거 발열 없는 거는 파나소닉이 진짜 기가 막히게 유일할 겁니다. 제가 그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해봤을 때 라이브 켜놓고 뭐 한 3, 4시간 켜놓고 배터리가 좀 닳았다 싶으면 그냥 꼽아갖고 했는데 발열 부분도 별로 이렇게 있지 않았고 뭐 밖에 나가서 지금은 여름이 아니니까 겨울이니까 나가서 샜는데 그럴 때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자, 노이즈 테스트. 지금은 지금은 짐볼에다가 이렇게 밤에 노이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밤에 지금 노이즈가 얼마나 끓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이즈가 보일 거예요. 하지만 듀얼 iOS, 어머나, 듀얼 iOS가 날 지켜주죠. 아, 눈이 내리는데 이거 제가 눈 한 번만 찍고 가야겠다. 이제 좀 있으면 눈이 멈출 때가 됐는데 눈이 이제 멈출 때가 됐죠. 샹조정조정. 가거라. 내일 보세. 자, 이렇게. 오 마이 갓. 밤의 노이즈는 이렇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 이 S5 마크2의 장점은 기존에도 놀라웠던 게 이 손떨방. 지금 손떨방 짐벌이에요. 지금은 짐벌인데 걸어다니면서 핸들드로 찍을 때 아마 그 어떤 브랜드보다 가장 훌륭한 게 바로 이 파나소닉의 손떨방입니다. 써보면 그래서 초보자들이 아마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뭐 짐벌 쓰면 더 좋겠죠? 자, 단점을 그래도 또 까놓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죠. 우리가 또 이 장점도 많은데 이 모든 카메라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단점이 사실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풀프레임이고 S5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되게 좀 충격 먹는 게 GH 시리즈를 썼다던가 뭐 S1 계열을 쓴 분들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를 갖고 뭐 기능도 좋고 하는데 하다가 S1을 쓰면은 또 사이즈가 또 너무 커요. 그래갖고 막 갖고 다니면 거의 무기인데 방송국에서 많이 쓰는 게 파나소닉의 S1H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것도 딱 보면은 또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나온 게 바로 S5였는데 S5 M2가 나오고 M2X가 나왔습니다. X 같은 경우는 이제 외장 레코더, 외장 SSD를 꼽아갖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녹화를 뛸 수가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 바라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 용도가 일반적으로 그냥 초보자들이나 중 정도, 약간 이제 중 레벨 정도 약간 좀 카메라 좀 찍고 재미있는 분들 그런 분들 쓰기에는 괜찮은 건데 일단 메뉴가 좀 직관적이지 않아서 약간 이런 것들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눌러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카메라를 만져가지고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데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게 많고 단어들도 어려운 게 많다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만져야 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간결화를 시켜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단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단점은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AF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찍을 땐 괜찮았는데 주변에다 카메라를 맡기고 그러면은 AF 포인트가 누가 상대방이 뭐 이렇게 앞에 지나가거나 그러면은
거기로 AF가 맞춰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보통 트래킹 기능 같은 경우 해가지고 AF가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이 사람만 딱 집중하면 좋은데 뭔가 이렇게 중간에 껴있거나 뭐 사라졌다가 나타나면은 AF를 가끔씩 못 잡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아쉽긴 하지만 뭐 만약에 이게 다음 모델이 나온다면은 또 상당히 레벨업이 돼서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S5 마크 2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지극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카메라 리뷰를 보면은 다른 분들 리뷰를 보면서 얘는 리뷰를 잘하네, 얘는 뭐 완벽하네 라고 하는데 저도 뭐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제가 테크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리고 영상 감독은 맞네요. 네, 아무튼 그걸 떠나서 진짜 되게 괜찮은 카메라, 이게 뭐 최고의 카메라, 뭐 정말 뭐 이것만 사라 라고는 얘기를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브랜드를 쓰다가 한 번쯤 새로운 기종을 한번 써볼까라고 했을 때 써본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할 만한 게 가성비 괜찮은 카메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급으로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카메라를 써야 되면은 플래그십 카메라를 써야 되는데, 사이즈라든가 무게는 플래그십의 어떤 그 기능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가벼운 편이고 컴팩트한 편입니다. 기능 같은 거 정말 괴물스럽게 웬만한 기능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영상을 고퀄리티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S5 마크2를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초보자들이 쓰기는 약간 좀 저는 추천을 안 해요. 개인적으로 진짜 유튜브 막 시작하시는 분들, 막 유튜브 하고 막 영상 이제 막 갓 배우신 분들이 이거 사잖아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조금 영상을 좀 할 줄 안다, 영상이 좀 재밌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걸 카메라를 들고 영상 한번 잘 만들어 보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실시간 럿이 딱 들어가는 거는 다른 카메라가 생각하지 못한 그 기능이 정말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 보정을 못해도 어느 정도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카메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후속 버전이 나왔을 때 저한테 또 리뷰가 온다, 그럼 또 저는 뭐 또 똑같이 써보겠지만은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리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파나소닉 코리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뭐 다른 제품도 제가 리뷰 이렇게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다른 브랜드들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옥키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